여초도 해행서가 좋아요. 한초서는 안 좋아. 근데 옛날에 한참 여초 저기 할 때는 여초 작품이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만 본다. 근데 전 지금 지나간 걸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까 여초, 검여, 일중 중에서 여초 작품이 제일 떨어져. 경매에서. 검여 작품이 제일 높고. 그럼 나한테도 경매 맨날 오니까 옥션에서 오거든. 거기도 못 돼. 내가 한번 거기 뭐 때문에 심사를 갔어. 심사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가끔 뭐 좋은 게 있으면은 그 고궁박물관 이런 데서 사드릴 거가 있는 것 같아. 왕이 쓴 거라든가 아니면 뭐 한 거 같은 거. 그러면 거길 가야 되잖아, 그지? 옥션에 나왔으니까. 그럼 우리는 좀 특별석에서 이렇게 대접받아가지고 또 그것만 빼가지고 딴 데서 보거든요. 그럼 그 할 때 그 사람들이 좀 잘 보이려고 자료니 이런 거 다 해줘. 그 명함 주고 정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와 컴퓨터로. 근데 어떤 거 보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자료를 보면 쓸만한 게 많이 또 있어 이렇게. 그리고 각 같은 것을. 그러니까 이경이가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 대충 값을 훤히 알지. 이게. 근데 그런 거 옵션 같은 거를 안 해보고 또 이런 거 저기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객관적 그게 없어. 객관적 표준이. 이경에는 그런 걸 하고 그러니까 조금 냉정할 수가 있지, 그렇지? 그래봤자 그 일중성이, 여초성이, 검연성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야. 우리 같은 세대였었잖아, 그죠? 근데 벌써 평가가 그러니까 그 뒤에 50년, 100년 되고 나면 평가가 또 더 극화되지, 그지? 아마 그때 되면 여초선생 글씨는 그냥 휴지 조각 정도 될지도 몰라. 여초선이 그저 2분의 1줄지 30만 원에도 나오더라고. 그래. 현재도. 내가 그때 표고박 몇개 안 되는 거. 근데 또 숫자가 또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. 그 제자들이 여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런데도 그렇고. 그거 내놓는 거야? 이렇게 자기네들이 내놔보는 거죠. 뭐 많이 갖고. 그거 내놓는 게 많아. 다 그럴 거 가는 거야. 그때 살찌기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다 사드렸다가 많이 내니까. 나도 옛날에 누구 그 제천이 아니라 거기 그때 왜 도학골 뭐 했었던데 내가 살라봤던데 거기 그때 나 한번 갔었었다. 네, 우리 저기 충청도 도학고 아니 그 있는데 갔었잖아 우리. 복숭아. 예, 감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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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거기 왜 그때 왜 그 우리 그때 뭐 먹었었을 때 그 옆에 박물관처럼 있었었잖아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. 나도 몰랐었는데 안산에서 내가 이렇게 뭐 한번 개인전화고 뭐 한번 했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작품이 경매에 와서 나왔대.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자기가 살라고 그런다고 작품이 좋아서.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가고 본 적이 있어.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난다고 내가. 선생님은 전시회를 개인전을 많이 안 하셔갖고 작품들이 나가 있지가 않아. 잘 가지고 있어야 돼. 다 죽으면 다 소용없어. 근데 그 여초 같은 경우는 이건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내 생각에 그 네 사람 그 서점
검여 아까 일중 형제 이 사람만 남을 것 같거든. 근데 왜 그러냐면은 검여 선생은 그 당시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런 사람이 없었고 또 북이서체 이런 거라든가 또 한국의 새로운 서해를 일으키신 분이야. 근대 서해를. 그리고 소정 같은 경우는 현대적 감각으로다가 한글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전서 이런 것도 조형 감각을 새로운 미를 추사 이후로 도입한 현대서의 어떤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일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모든 서체에 통달하면서 특히 그 한글 이렇게 하면서 이 당시 부흥을 대표하는 사람이고, 여초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서예 교육, 이 서예를 보급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 이런 데서 공로가 많았다. 물론 거기에 단점 같은 것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, 그리고 그 뒤에는 그래서 이번에 초정 저기 봤는데 난 안 갔어 일부러. 꼴보기 싫어서 안 갔어 일부러. 왜 그러냐고, 그거는 초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. 원래는 자기들 약속에 의하면 일중상. 야, 일중상. 자기들이 원칙에 해가지고 일중 개통 그 계열을 안 받기로 했거든. 근데 자기가 먼저 이제 다 준 것 같다 생각하니까, 아니면 초정에 욕심을 내는 거지. 그러려고 그러면 한별 거기 소원 들고 다 받아야 되는데, 그럼 뭐하니까 자기들이 그 일중상을 해놓고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걸 배제하기로 했거든. 그치? 그 밑에 제작까지 그러게 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받는 거가 전라도 사람들이 주로, 그치? 거기 반대파들. 거기서 근데 누구도 결혼했는데 그거는 또 일중파라고 계열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, 이제 저번에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술렁술렁 하잖아. 그치? 그런 말을. 안 좋은 거야. 초정이 자꾸만 늙을수록 노탐을 하는 거 같아. 그러고선 초정도 보면은 넓게 이렇게 보면은 그 일중 여초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. 그러면 별로라고. 어떤 새로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었어. 이런 걸로 한다고 써가지고 새롭게 중국 문호도 열리고 그런데 처음 개척하는. 비가 오는데 오지 말라시더만. 아니, 비 오는데 오셨어요. 상량에서 전화 하나 놓쳤더니 잘했어. 너무 참.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광록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서다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전체적 시각으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가 많이 동조가 되지 않나? 지금 누가 잘 나가네 무슨 어쩌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. 맞아요. 알지? 그리고 그 글씨 도토리 키재기라 그건 뭐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. 이 장애관이 각광을 받고 또 내가 그렇게까지 인정하는 이유는, 이 사람은 그 유불도를 넘나들면서 서예를 예술로 봤기 때문에. 그러니까 서예를 객관적으로다가 이렇게 서술하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더욱 자, 그래서 지금 왕이지 평가도 이 사람이 아주 그렇게 공정하게 했다.
딴 데 만약 그 유학계통에서 서론 이런 데 보면은 왕이지는 뭐 지고지선이야, 그치? 근데 내가 지금 연극 같은 거라든가 기타 또 다른 거 이런 걸 이렇게 또 해서 내가 지금까지 왕이지를 보면은 종료보다 왕이지가 못하지, 분명히, 그치? 못하다. 그러니까 그 우병윤도 그 장기한테 이렇게 그 배워서 채용 필법을 전수를 받았어요. 전수를 받아가지고 왕이자한테 물려준 거잖아요, 그렇지? 물려줬었을 때 가르친 것은 종료 글씨를 가르쳐줬어. 그럼 종료가 한참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위란 말이야. 근데 문제는 종료가 그렇게 북쪽 사람이고 또 저렇게 해서 그러는지 북이계통에서만 이렇게 그 전수가 됐었지. 강남에까지는 그렇게 그 글씨가 유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. 여러 가지로 봐도 그 글씨 풍토가 23쪽. 그 영감을 잘 들어야 돼. 왜 그러냐면은 그 글씨는 예석기가 있고 좀 예스럽거든요, 그죠? 고박하잖아.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그런 풍토가 안 맞는 거라고. 그러니까 우리 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도 저 지역 서풍이 있었거든. 내 국전하고 저렇게 할 때. 그래서 서울에서는 예서들이야.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예서를 쓸 수가 없어. 쓰면은 서울 사람한테 창피당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애들은 주로 행초서가 우주로 썼어. 그 풍토가 그게 맞고.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행초서 우주로 쓰고 저렇게 썼지만 흘러. 조금 흐르다. 필법이 또 딱 막히고 막 딱딱 그러지는 않아. 그 약간 서포 같은 스타일이야. 소설 이런 스타일.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필법에 의해가지고 저렇게 하고서 하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라도는 그 전부터 문인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선 서체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유리했던 것 같아. 그러고 행서 이런 거를 크게 뭐 이렇게 누구 이런 거를 안 잡잖아요. 계통을. 문인서예처럼.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이런 법적 같은 게 보급되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허점들이 나타나. 그 나중에 서울보다 못해졌어. 근데 그 전에는 그런 풍토가 많았었어. 조선 것이 가짜 같은 거 이런 거든 거 기타 보면은 뭐 기가 막히지, 그치? 근데 그런 풍토들이 주로 전라도에서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선이 이러한 거가 꼬박꼬박해서 이런 걸 필법에 그런 걸 전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따라서 그때 보면 강남 지역이라든가 중국의 그 남쪽 지역들이 그런 풍토보다는 왕이지가 더 낫다. 근데 맞는 건 좋은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왕이지가 그 남쪽으로 다 내려갔잖아요, 그죠? 내려가면서 강남의 문화권하고 흡수가 돼. 흡수가 되고 또 그때 갈수록 또 그 왕들이 인정을 해줘요. 제왕들, 그 기호의 왕. 결정적으로는 그 당대적이죠. 그래서 벼슬도 저렇게 해. 그러니까 벼슬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왕씨 집안 가풍이 글씨가 새겨지.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지.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면 된다. 옛날에 그 전라도 그 전주 지역에 있었을 때 황후기
살아 있었고 저렇게 썼을 때 그 강암은 그때는 국전 저 초대작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름도 없었을 때라고. 갓 쓰고만 있었다 그러는 거지. 그 갓도 한번 쓰니까 계속 상징이 되니까 벗지 않은 것뿐이야. 그 폼 잡다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그렇잖아, 그지? 그 요조 숙녀 그 무슨 정려문 이런 거가 그 쉬운 게 아니야. 저 정려문 그 여자도 사람이잖아, 그지? 연령을 하고 그거. 그럼 얘가 이제 그 연령을 표창 받으면은 그렇게 해야 돼. 아니면 죽어야 돼. 그렇지. 아니면 죽어야 돼. 죽이지. 죽이지. 예. 걔는 안 죽으려고 하는데 죽이지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봤었을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, 그치?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막 이런 걸 나 극명하게 믿지는 않아.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황후군 그 큰아들이 월북을 하고 그 집에 좌에게 몰리니까 훈지 박살이 됐다. 그렇게 하고. 그 중간에 해서 그 틈새에 뜬 거가 강암 성소입니다. 그 지역들은 지역마다 그런 게 아주 묘하게 있는가 봐, 이렇게 그 토착 세력들. 그런데 거길 또 농사를 잘 졌어. 그 아들이 저 도지사까지도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또 송하경이 교수고 그것도 조카 사이고 저기가 그 하석이고 그렇거든. 그 김병기도 거기가 무슨 손자 사이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논문 쓰고 뭐 모여가지고 그걸 강암 치우고 비엔나를 또 만드는 바람에 강암 급 사단이 완전히 저기 했는데 서울 사람 일부 저기 의식 있는 사람들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많아. 지들끼리만 헤쳐먹고. 여튼간에 그래도 그 누가 그 산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할 때는 공정하게 했어. 김병기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그 강화하면서 입선만 했고 산면적이들은 그 1년 동안 그 자료를 다 그 작가들 데이터베이스를 하는가 봐. 그러면서 출품 횟수와 작품 질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들이 손해거든. 객관성 이런 거. 선생님 전문을 좀 받아야 돼.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법조계 사람이어서 그런 걸 또 잘하고. 또 김병기도 또 좀 그 중흥을 잘하고 그랬지. 지금 저 누구냐 딴 놈 하는데 그 맡았는데 그놈이 어떨지 모르겠어. 자,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 지방 토척 세력과 이런 그 정부 이런 거가 있지만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다 알아요. 검증이 된다. 그래서 그런 게 나는 상당히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껴. 지금 뭐 거기도 이제 2, 3만 이렇게 저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. 창암 2, 3만. 근데 그 추사 사를 때 그 안에는 그 창암 북쪽에는 누린 조광진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? 그 당시 추사가 있었고, 그치? 추사가 있고 북쪽에는 또 그쪽 사람이 북쪽 지역에서 유명했었고 조광진이.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창암 2, 3만이 유명했었다라는 것 뿐이라고. 그것을 삼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. 말은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뒤에 사람에 붙이기는 삼족이라고 그러겠지만 이 세 사람이 실력이 대등해야지 삼족이지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?
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. 이게 셋이 평등하게 이렇게 대등하다. 그렇게 그냥 추사가 월등 저기 하고 하니까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잘 판단을 해야지만, 그러니까 왕이지 판단도 그런 것이야. 이 사람의 판단하기에 왕이지가 해서 행서 거기에는 법도를 세우고 공원이 있고 하고 그러지만 초선은 아니다.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 초선에 대해서 막 까고 그러면은 그 뒤에 사람은 또 그 편집을 해서 그 깐 말만 한다.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장애관이 조금 억울하지, 그치? 그래서 나는 글을 다 읽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그 공평한 그런 평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. 자, 차, 기, 도미, 미바, 고, 상인, 막지누가 기, 이은, 의실, 고, 천하, 과어, 지은 석, 위, 그 평자, 수가, 기, 무, 문사, 즉 하위, 입설, 하위, 치상, 기세, 방불, 기어, 사, 지, 기문, 이, 미지, 기호, 시, 언론, 불름, 변명.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 단어 쓰는 것이 좀 어려운 걸 많이 써. 그 일반적으로 좀 말하는 것보다는 좀 심오해. 우리들이 보면 좀 높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 쓰는 거 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좀 어렵게 쓰죠. 근데 그 양반은 그런 뜻이 분명히 그게 이제 일반 말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그럴 거라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지 되지. 모르면은 그 격인데 뭐, 그죠? 격이야. 그러니까 옛날 거 이렇게 보면 학자들 누구 그 위에 자기 선배들 아니면 선생님들 인용할 때는 그 당신 그 진지 드시고 하셨을 때 그 내가 옆에서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말한다고. 그럼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말로 쓰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워. 당신은 또 누구, 그치? 그런 투가 많잖아. 근데 그게 격이라. 약간 이 양반이 그런 스타일이야. 또한 그 이 도도, 이 사람 도를 참 많이 쓰는데 도가 도야.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도라고도 번역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돌이 이렇게 좀 하거든요. 근데 그거 다 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. 하학길 어떻게 생각하나? 이 도자가 어려워.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도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고, 그리고 난 어떤 때는 또 뭐 돌이 뭐 이렇게 풀어서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도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또한 그들 위에서 말한 그들의 그 도는 근데 도리는 여기서는 안 맞아, 그렇지? 도는 작고 맛은 넓다. 그런데 이 도리는 조금 그렇다. 그래서 내가 도라고 한다. 그래서 그 진실로 상인은 일반 사람이야. 일반 사람이 막지 능아 배울 수가 없다. 뭔가 좀 강하고 아니면 특색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덤덤하다는 얘기지 좀. 그 무덤덤하면 배우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죠. 근데 그게 글씨야 또. 그래야지 되고. 높은 경지는 그건 어려워. 또 그때는 또 이치는 뭐 숨어 있단 말이야. 숨어 있으나 의심, 뜻은 깊어. 말은 이렇게 막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.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지음은 그걸 알아주는 거죠. 소리를 알아주는 거, 그들을 알아주는 것이 과자 적다. 이게 참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?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을 쓰기 전에 벌써 저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
깊은 경지가 있는데 그것을 쉽게 깨우칠 수 없다.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뭐 이렇게 강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잘 살펴야 된다. 이런 말도 함께 섞여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 옛날 그 평자, 그 평하는 사람이 그 몇 사람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문서가 없어. 그러니까 뭐라고 딱 이렇게 그 꼬집어서 얘기할 말이 없었던 거지. 그러한즉 하이 리버. 그러니까 어찌 그 말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. 뒤에 사람이. 나도 그러니까 또 근거가 있어야지 되지, 그지? 하위 상기세. 뭐 하나가 더 떨어진 거야. 하위 어찌 그 필세를 이 상도 이 사람 참 상을 많이 썼는데 상이지. 상을 뭐라고 그래요? 여기서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요게도 그 뒤에도 지금 내가 하는 연극에도 상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. 지금 나는 형상이라고 그랬었던 거 아마 그랬지. 네. 여기 필세. 그러니까 어찌 그 필세의 그 형상을 취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요것을 그러니까 이미지야, 이미지. 이미지인데 어떤 때는 이미지라는 거가 상징이 될 수 있죠, 그죠? 상징할 때는 이상자 써, 그죠? 그래서 상징이라는 의미도 그가 좋더라. 나는 옛날에 전부 다 그냥 이미지만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 상자를 어떤 걸 이미지로 보다도 상징을 이렇게 쓰니까 말이 좀 부드러워지더라. 이미지 하면은 조금 설명은 되는데 글로 쓸 때 여기서는 그 형상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겠고 그리고 방불 기형 요거는 형체죠. 형체를 방불은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, 그지? 방불하게 할 수 있는 거 비슷하게 하다는 거예요. 사지기문 그 문어죠. 그 문하면은 문어 이렇게 하는 게 좋아. 문이라는 게 뭐냐면 문어야. 그 계통에 들어가는 거, 문 있고 문호. 그 문어를 그 아는 것 같으나 아직 그 심오한 거, 그 깊숙한 거, 이런 것은 알지 못한다. 그러니까 문파 그런 거를 아는 것 같지만 거기에 그 깊은 이런 거를 모른다는 얘기야. 그러므로 언론 그 언론은 불능명분 말로써 그 명변 분명하게 그 변별하게 할 수 없다. 해서 논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속도 깊은 것을 모르니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다. 지금 위에서 이런 말을 해놓으면 그 뒤에 좀 약하게 써라도 다 용서가 되죠, 그죠? 나는 이렇게 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옛사람들이 안 한 거가 있는데 난 좀 이렇게 뭐 아는 게 좀 있으니까 내가 좀 밝히겠다. 그럼 뒤에 분명하게 해야 돼, 그지? 근데 그 옛사람들도 이게 그 어떤 심의에서 그 도리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 대략은 알지만 나도 그 깊숙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은 경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만 이해하도록 하겠다. 벌써 문장을 그렇게 쓰면 그 뒤에 조금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다 지금 논문 쓰는 투라고. 내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이 사람 투가 앞에 이러는 거가 다 논문 투로 하면 상당히 그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. 좀 그러겠죠.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나가 공부를 만약 지금 여기
입장을 놓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었어. 난 이런 말 나오고 앞에서 쭉 나왔었을 때 이 옆에다가 뭐 빨간 글씨라든가 아니면 뭘로 제목을 내가 쓸 것 같아. 아까 같이 뭐 미사, 뭐 겸손하는 말, 위에는 뭐 서비.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거가 바로 논리의 글이야. 도입부 뭐 이렇게 뭐.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재밌는 거가 나오냐면 그것만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소제목을 내가 다른 거 그걸 보면은 그게 바로 글 쓰는 체제가 돼. 그럴 것 같아 안 그럴? 저번에 내가 계속 설명해 줬었잖아.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운 거는 뭘 어떻게 쓰느냐가 어려워. 처음 말 시작하기가 어렵잖아, 그지? 그리고 이런 레파토리를 몇 개 해놓으면은 좋은 거 글을 보고 그러면 아 이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거가 있지. 나는 그저 수태 많이 내가 역자 후기 아니면 하다못해 뭘 내가 전달해줘도 어떨 때 가끔 편지 쓰잖아요, 그지? 네. 그거 처음 말 쓰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. 근데 내가 이렇게 쓴 거 보면 타당해 보이고 좀 이렇게 그래 보이지 않나? 그거 어려워요. 그 논문 쓰는 지 않아, 그치? 근데 나는 거의 그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방법론이야. 안 그러면은 이걸 뭘 써야 될까? 하루 종일 좀 분만 잡다 끝이야. 그랬다가 아이고 내가 무슨 햇소리지 다시 하고서 또 처음부터. 그거 반복이야. 진아가 그랬어 맨날 그거 어떻게 반성하는 힘이가 있고. 그러는데 지금 내 식대로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다고 하면은 하기 전에 딱딱 이렇게 내가 쓸 말들을 딱딱 이렇게 미리 A4 이렇게 나왔었을 때 미리 이렇게 딱딱 나온다. 그럼 가다가 잊어먹지도 않아. 그리고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뭐라고? 지 머리야. 지금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한참 하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다 잊어먹어. 그러니까 미리 딱 여기는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이렇게. 그런 게 몸에 배야 돼.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. 그럼 그게 패턴이 된다. 우스갯소리로 이게 아빠가 1년을 나가 있다가 한국말을 안 하고 왔잖아요. 처음에 와서 말하는데 말이 자꾸 꼬이더라니까.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. 말이 꼬이더라니까. 아이고 한국 사람하고 말을 안 해봤잖아. 말이 꼬이더라니까. 그래서 저기 왜 안 와? 나도 아니잖아. 1년을 안 하셨어요. 네, 중간에 났다고 뭐 7일 만났어 나하고 말도 많이 안 한 것 같아. 뭐 쫓아다니고. 진아하고 장모님도 거기서 보면 여기 올라오라면 아침에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잖아. 막 이렇게 여자니까 또. 근데 그걸 좀 미리 이제 항상 뭐 해야 되겠지 저녁에 생각해가지고 딱딱하고 나면 그렇게 하지, 그치? 혼자 수업했지. 근데 그거 하다가도 저 오다면서 아이고 너 뭐 하나 빼트렸구나. 그럼 또 전화해야 되겠지만. 그게 바로 패턴이라. 그걸 미리 생각 안 해놨었으면은 이제는 그게 알으니까 습관이 되는 거야. 습관이 됐으면은 이미 그 패턴이 만들어진 거야. 그럼 그걸 글로 쓰고 하면 똑같은 거야. 이해가 되죠? 지소야요. 나는 수도까지 다 차려놓고 그러고 이런데 또 어떤 때 탁탁 펴할 때다가 내가 이렇게 비유해주고 참 말 잘한다. 하여튼 진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. 자,
기도 불통 출기언부다 가지 과사 전묘 이평 정연 불술 현철지 수무 항유 구명지 신의 유유지설 부적도 대체 그 도가 통하지 못하니 출기연 그 부단이라 그 말에서 그 사람이 도에 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럼 그 사람 말에서 나왔어도 부단 단정하지 못할 수가 없죠. 그 사람 통하지 못했으니까.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사과 그러니까 또 너가 말이 좀 죽고 그 전용 어떤 그 전범이 되는 그런 요점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 더하고 또 이치 아니다 거꾸로 이 가짜가 동사가 돼야 된다. 여기에 그 말이 그 전용 전범이 되고 그 요점이 되는 것이 즉고 또 이치는 정연 연정 아주 정밀한 그 연구 이러한 것들이 그 결핍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불술 현철지 수능 그러면은 그 현철의 그 특별한 그런 능력 특별한 그 이런 것을 기술할 수 없다. 기술하지 못한다. 하물며 그 구명지 신의 이거 좌구명이라고 춘추 쓰고 그저 국어 진사한데요. 여기 설명이 나와. 공자의 그 참뜻을 뭐 이룰까봐 뭐도 했다고 그럴 하물며 그 좌구명의 그 새로운 뜻이 있더라도 유유지설 그 유유 뭐 이렇게 아득하단 말이에요. 그 시대에 딱딱 맞게끔 한 것이 아니라 유유지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뜬금없는 소리 같은 거 좀 이렇게 약간 넓은 소리 빙 둘러서 애둘러서 한다든가 뭐 이러는 거 상징적인 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. 그런 거면은 부적품에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. 감동시킬 수 없다. 저거 참 감동시키는 건지 움직이는 것인지 여기서는 어떤 게 좋겠어? 그냥 나는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감동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감동까지는 조금 내가 좀 그래서 감동은 조금 막 느낌이 받아가지고 좀 감동하는 거고 움직이는 거는 조금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참 고민했어. 이게 감동시킬 수 없다. 움직일 수 없다. 근데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감동까지 포함하고 뜻 같은 것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감동은 그 말에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감탄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좀 감동인 것 같고 그냥 움직이는 거는 아까 감동도 움직이는 거고 뜻과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내가 썼거든요. 내 딴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감동 움직인다 이런 거 하는 것도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썼다 그 말이야. 쉽게 말하면 영감 어떻게 생각해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감동 그렇게 할 게 아니지, 그치? 네. 아니라고.